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엔캠을 주말을 맞이해서 좀 면밀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상승과 하락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결과적으로 지금이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구간 중에 어떤 구간에 위치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목표가를 보도록 할 건데, 이 목표가라는 게 사실 앞에서는 제가 단기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 목표가 얼마 얼마, 단기 목표가 얼마 얼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요 말씀드릴 거예요. 최종 목표가. 엔캠의 상승이 나온 건요 1월부터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월에 상승이 나왔을 때 엔캠이 왜 주목을 받았습니까? 엔캠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을 해서 지금 전액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왜? 지금 글로벌 전액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다 중국 기업이었는데,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중국 걸 쓰면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에 제외됩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엔캠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사실상 여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다른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얘네가 진짜 그런 법안으로 주가 상승을 기원을 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남들 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줬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기기만 하다가 리스크가 대두된 시점에서 올라갔다.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수요 부진이에요.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재료로 공급을 한다고 해도 안 팔리면은 계속해서 무한정 만들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수요 부진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도 상승이 나올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금리 인하 24년도에만 6번 예상을 하고, 그중에 첫 번째가 3월이 될 겁니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할 거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5월이 지났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1월에 대두가 됨으로써 리스크 분명히 작용할 수 있었고, 세 번째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리스크죠. 트럼프는 사실상 지금 저게 의회를 통해서 법안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무효로 만들지 못해요. 하지만 충분히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왜? 자국민 우선 정책을 병적으로 좋아요. 자국민 우선 정책. 일단 저 보조금 혜택 자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굳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중국 거만 안 쓰면은 뭐다 보조금 해줄게, 조 단위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폭 삭감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트럼프가 대두된 시점이 바로 1월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 들어보셨죠? 2차 전지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상승이 나온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환사채 물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3자 배당 전화 우선주가 조금씩 전환이 됐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때는요 그 누구도 이 정도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엔캠이 이 정도 상승이 가능했던 거는, 지금 전환사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따놓는 겁니다. 왜?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줌으로써 내가 나중에 싸게 사서 나중에 팔았을 때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죠.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뭐 이자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얼마 안 돼요. 사실 이 정도 이자면은 그냥 은행에 맡겨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싶을 정도의 이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익으로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환사채 빌려주는 거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모에서
이런 식으로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볼게요. 전환사채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리스크가 생겼다. 사실상 내가 빌려준 이유는 엔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글로벌 1위가 되고 1위가 됨으로써 캐파를 늘리고 그 다음에 수요도 늘리면서 뭐랍니까?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지 그거에 따라서 시가총액, 시총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올려야 돼요. 올리는데 사실상 뭐 법안으로 올라가든 뭐 엔캠이 뭐 수혜주를 받아서 올라가든 올라가기만 하면은 뭡니까? 나는 비싸게 내 CB 물량, BW 물량, 제3자 배송 물량 이런 것들 다 팔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주가만 올려주면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의 돈을 써도 주가 올려도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수급들 신규였겠죠. 신규 수급들을 모아줬다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신규 수급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못했죠. 왜? 확신이 생겼으니까. 앞에서 가파른 상승이 올라왔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계속해서 기다려요. 주가 빠지는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줄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가 기다리는 게 맞았어 생각하는 찰나에 주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은요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상승이 나오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이때는 괜찮아. 왜?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제는요 다시 올라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12 물량 제가 말씀드렸던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4월 5월이죠. 죄송합니다. 5월, 6월, 7월에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 275만 주가 나오고요. 이 물량은 아직 전환이 안 된 겁니다. 전환이 안 된 건데 결과적으로 전환이 안 된 거, 된 거 다 포함을 하면은 지금 600만 주의 물량이 누구한테 있다?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212만 주 그 다음에 BW 물량이 114만 주, 12 물량이 275만 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전화 우선주나 BW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환이 되었다 알 수가 있는데 왜 안 팔았을까요? 당연히 못 팔죠. 12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300만 주의 물량을 시장에 내다 놓는다는 거는 사실상 주가 방어 자체가 안 됩니다. 유동지수 보세요. 1240만 주 중에 300만 주가 나온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단위 물량이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다 지금 전환을 시키고 전부 다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세력들이 가장 큰 수익을 단기간 내에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거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다 엔캠에서 수익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주가가 올라갈 때, 자, CB는 어차피 얘네 7월까지 못 판다. 적어도 6월까지는 못 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단순히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올라가는 족족 차익 실현 물량, 수익을 실현하는 물량을 다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엔캠의 세력들은 사실상 유동지수의 절반에 달하는 600만 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물량 이것도 지금 처치 곤란인데 더 받아서 뭐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줍니까? 고점을 형성을 시켜줍니다. 고점을 형성시켜주면서 주가를 밑으로 빼요. 왜? 기존 수급들을 털고 이 자리를 신규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이 신규가 기존 수급들에게 일부 수익 실현 시켜주면서 그 자리를 대체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점 2월이었죠. 2월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7월까지 계속해서 올려주기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단기적 고점 나올 수가 있구나. 매도를 합니다. 예, 매도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은 제가 1월 달에 여러분한테 93,000원에 잡아드리면서 잘 올라왔고 올라갔을 때 무한정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매수와 매도 반복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1만 원에 분할 매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분할 매도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고점을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정도 짐작만 할 뿐이지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서 팔아야 돼요.
내가 수익 실현을 계속 시켜가면서 남아있는 물량으로 상승이 더 나오더라도 그것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3만 원에 전량 매도한 것과 같은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주가 잘 빠졌습니다. 빠졌고 여기서 얘네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 구간에서 22만 원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앞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거래량들이 집중됐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여기서는 분명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주가를 깨버리죠. 깨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투매 물량이 나와요. 투매 물량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올렸다. 받아 먹는데 본인들이 다 받아 먹은 건 아니에요. 왜? 주가 상승만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요.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아직 내가 엔캠에 진입하지 못했던 개인들이 다시 달라붙어줘요. 아니면은 지금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비중 추가를 합니다.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한 번의 상승을 더 만들어냅니다. 예, 물꼬를 트는데도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물꼬만 터주면은 앞에서 학습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여기 달라붙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빠졌을 때 바로 바닥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추세에서 무릎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리스크를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잘 잡아서 올라왔고요. 주가 올라오는 사이에 39만 원도 마찬가지로 4월 초였습니다. 4월 초면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7월까지 끌고 가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앞에 있었던 패턴을 한 번 더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만 원에 잘 팔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타점을 잡는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22만 원 구간 여기 아무도 안 깰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감하게 깼다. 왜? 매집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기존 수급들과 신규 수급들의 손바뀜만 유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 자본 일부 쓰겠지만 결정적으로 신규들이 내 마지막 상승에서 받쳐줄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뒤에서도 그런 모습 또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자, 26만 원이죠. 26만 원 구간 굉장히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절대 못 깬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하게 깨줘요. 깨주는데 여기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깨자마자 시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시간에서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 물량까지 다 받아주면서 바로 상승을 만들어내요. 예. 사실상 더 지루하게 끌면요. 포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더 주가가 빠지고 지루하게 끌면은 뒤에서 상승 나왔을 때 외면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한 상승을 만드는데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점을 잘 잡아왔습니다. 자, 30만 원 구간 큰 추세로 보면요 지금 뭐예요?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 저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있어요? 높여주고 있다. 큰 틀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엔캠 하락을 왜 하냐? 하락하는 주가 주식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한 발짝 뒤로 가서 멀리서 보면 뭐다? 아, 이거 우상향을 하고 있었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상승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임박을 했다. 이 상승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요 얘네 유통주식 물량을 봤을 때 정말로 큰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거 50만 원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비우셨지만 결과적으로 40만 원까지 갔을 때는 야 이거 못 갈 이유도 없겠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내기 굉장히 쉬웠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점 하나만 바꾸면은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해졌다. 자, 7월에 12 물량 요것만 알고 왔어도 수익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볼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앞에서 내가 이런 상승과 하락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보지 못했다. 아니면 일부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대응하는 방법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틀린 걸 알았으면 바꿔야 되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상승은요. 앞에서 나왔던 1, 2차 파동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수익 못 봤다고 아니면은 손실 봤다고 지금 평단 올라왔을 때 탈출해야지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구간만큼은 확실하게 대응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의 대응이 여러분들 수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가져다 드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350%,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80% 냈어요. 그리고 지금만 하더라도 10%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많이 기간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수익을 적립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대비해 들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수익 굉장히 많이 나갈 수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초익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승은 시작했다. 하지만 이 상승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수익 못 가져갔다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대응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다 해드렸고요.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로 엔캠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다 도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10원 한 장 여러분한테 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채널 성장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정도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댓글까지 요것만 해주시면은, 요것만 해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대응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보고 바로 대응만 하면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대응 가능하니까 꼭 필수적으로 받아 보셔야겠죠. 네, 저는 이러한 대응으로 수익 많이 내드렸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다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엔캠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영상을 찍었죠. 엔캠에 대해서 자주 영상을 찍었고, 언제부터 찍었는지 좀 찾아보니까 1월부터 찍었습니다. 상승이 나오기 때부터. 10만원 또 되기 전에 8만원 구간부터 계속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슬슬 준비를 하라고 했던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다 일단 여기서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엔캠과 광무 그 다음에 중앙천담 소재에 특수관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날짜 잠깐 볼까요? 날짜 보시게 되면은 1월 17일 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는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요, 결과적으로 엔캠이 갔기 때문에 중앙천담 소재나 광무 올라온 거다. 그러면은 중앙천담 소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다. 상승의 이유 없어요. 중간천다 소재 기업적 가치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절대 아니다.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분기 보고서에서 재무제표를 또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전환에 관한 사항 들어가시면요, 지금 얘네가 뭐가 나오는지 보실 때 전환사채 똑같은 게 나와요.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1,400만 주가 언제 나옵니까? 언제가 아니라 얼마에 나옵니까? 700원짜리가 1,400만 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갖다 팔아도 뭐다? 11, 11배가 넘는 상승이라는, 11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 100억을 투자를 했어.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가져간 돈은 얼마다? 1,1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돈을요, 결과적으로 엔캠의 상승의 물꼬를 트는 데 쓸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얘네 지금 전환이 됐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했고 사실상 팔려면요, 어제부터 팔 수가 있었어요. 지금 600만 주 보시게 되면은 날짜가 5월 28일이죠. 근데 5월 28일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5월 28일 아직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물량들은요, 이 거래 전부터 팔 수가 있어요. 자, 28일 하나 둘 24일 어제잖아요. 어제부터 팔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안 판 이유는 뭐다? 아직 전환 덜 됐어요. 엔캠의 상황과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12회차 물량이 전환할 게 아직 460만 주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다?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중앙첨단 소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당장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반이라도 매도하면요, 일단 뭐예요? 내가 본전 이상은 쟁겨 놓고 남은 걸로 이거 수익도 가져가면 되잖아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 하락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팔아서요, 어디로 와야 돼요? 엔캠으로 와야 돼요. 왜? 저걸 팔아서 엔캠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니까요. 자, 특수관계입니다. 엔캠의 지금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오정광 대표 있죠. 오정광 대표가 가지고 있는 법인 아틀라스 8000이라는 법인이 있고, 그 법인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광무 최대 주주, 그리고 광무가 중앙천대 소재의 지분 갖고 있지만 아틀라스 8000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그렇게 저렇게 큰 수익 1100배죠.
1100%의 엑시트를 완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건 문제 안 될까요? 문제 당연히 됩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을 냈는데.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상승하는 데 썼다. 그리고 주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600만 주의 전환사채 물량, 엔캠도 마찬가지로 지금 엑시트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엑시트가 끝나면 주가는 빠집니다. 빠지면은 결과적으로 뭐다? 내가 앞에서 1100억이라고 했죠. 1100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손실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되죠, 당연히. 생각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면요. 앞에서는 내가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올라갔다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 하락폭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매수 타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 타점 가져가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 잡는 게 지금 매수 타점 잡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로 잡을 거예요. 왜? 고점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고점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던지기 시작할 점 아니면은 던지면서 올라왔고 마지막에 물량을 크게 던질 때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물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촘촘히 이렇게 그물을 펼치듯이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저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여기서 고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런 식으로 넓게 펼쳐 놓다 보면은 뭐다? 주가 하락이 나올 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이미 나는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뭐다? 수익으로 마감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셔야지만 엔캠에서는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엔캠이 글로벌 1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글로벌 1위가 된 건 아니죠. 틴츠 중국 기업 틴츠 걔네 어마어마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엔캠이 가지고 있는 공장들의 풀 가동을 시켜도 사실 걔네 캐파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 상태로는.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매출도 잘 나오는 회사 아닙니다. 최근에 뭐 때문에 주가가 한번 휘청거렸습니까? 분기 보고서 나왔는데 영업이 말도 안 되게 나왔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국의 뭐 캐파가 커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좀 매출이 줄고 미국의 매출이 늘어서 괜찮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상 어떤 기업의 가치로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지금 말씀드리지만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을 때 확신이 생긴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확신이 생긴 만큼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면은 제가 타점 아무리 잘 잡아드렸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제 말 안 듣습니다. 영상 보고도 제 말 안 들어요. 제가 팔라고 했을 때 몇 분이나 파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궁금하긴 한데 많이 안 파셨을 거예요. 왜? 더 갈 것 같거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기존 수급들 확신을 다시 갖게 함과 동시에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신규 수급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중앙천대한 소재에서 사실 자금을 확보를 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 시총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시총이 6조 3천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투자했던 지분에 비하면 아니 투자했던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로서 수익을 실현을 하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큰 수익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헷갈리나요? 제가 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수익 나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것들은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팔아야 돼요. 나중에는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 왜? 이 상승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 다시는 못 갈 수도 있는 이 고점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사실 영상에서 요걸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먹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좀 빙빙 둘러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팔아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 매도하실 분들만 남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셨을 때 매도하실 분들만 이런 대응을 저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네, 주가 올라갈 때 말했습니다. 제가 10만 원대였죠. 10만 원대 이거
50만 원 갑니다 했을 때 미친놈 소리 들었고, 제가 20만 원 가니까 슬슬 제 말 듣기 시작하는데 30만 원 가니까 또 말 안 들어요. 팔라고도 안 팔아. 왜? 올라갈 것 같다 말했잖아요. 예, 이런 식의 반복을 지금까지는 괜찮았으나 이번만큼은 필수적으로 대응하면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팔라고 할 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 들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어떠한 수익을 가져다 드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 들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실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제가 돈 받는 거 없이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좋아요와 구독 정도만 부탁을 드려요. 예, 이런 것만 해주시면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엔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확실한 대응을 도와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셔라. 특히 실시간으로 대응 안 한다, 난 실시간 대응 못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세요.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 가리고 전쟁터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디폴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시간 대응 해나가면서 우리 수익 쌓아 나갈 생각만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제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영상 내용이 좀 겹치는 게 많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게 엔캠이 나한테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준 종목이다 보니까 아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또 이런 종목을 찾냐? 나는 컨택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게 있고 사실상 엔캠도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매집주에 포함을 시키면서 같이 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4월에 과반 이상의 수익을 엔캠에서 냈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600%가 넘는 수익 냈던 게 저는 엔캠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엔캠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알고 많이 준비해 나가다 보면요. 엔캠만큼의 상승,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5월부터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1월부터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다시 한번 참여를 하셨죠. 아직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리스트업은 끝났고 이 리스트의 대부분이 힌트만 드릴게요. 원전주입니다. 아니 왜 원전주냐 생각하실 텐데 AI 관련해서 전선이 가고 있어요. 전선이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선 다음에 뭐가 가겠어요? 이 전선은 뭘 위한 겁니까? 에너지, 전력을 옮기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선을 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완공이 되고 나면 뭐다? 전력이 갈 수밖에 없다. 그 전력 중에서 사실상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은 뭐 풍력, 수력, 화력 안 돼요. 감당이 안 된다. 그럼 뭐밖에 안 남습니까? 원자력밖에 남지 않는다. 원자력 갈 겁니다. 요거 리스트업 끝났고요. 타점 잡는 작업하고 있어요. 요거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한번 추천주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봤을 때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함께 해오면서 675%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같이 오면서 상승과 하락을 이용을 했어요. 상승만 주식이 없듯이 하락 추세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캐치를 해가면서 고점에서 뭐랍니까?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종목에서 수익률 맥시멈으로 했을 때 3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 내에서 상승과 하락 이용을 하면서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30%보다 더 큰 수익률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 5월에 진행을 하고 있는 매집 리스트에서도 이 정도 수익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총이 무거운 것들도 많아요. 시총이 무겁다. 그만큼 안전하게 우리가 지지와 저항만 잘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많았다라는 거고 사실상 한 테마만 저희가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테마주로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들 잘 캐치해가면서 갔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주도주죠. 예, 현 구간에서 현 시점에서 주도 섹터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는 한 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24년도 주도주 뭡니까? AI 섹터죠. AI 섹터고 여기서 파생된 게 지금 전선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어디가 갈지 미리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원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원전주들 중에서도 어떤 주식이 대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하기 때문에 아직 상승 전이다. 상승 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가격적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함으로써 수익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만 추천을 해놨고요. 지금 제가 리스트업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업이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빠르면은 한 달, 느리면은 두 달.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놓고 거기서 그 구간에서 차트의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차트의 분석을 해서 뭐가 저점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이 저점은 리스트 최대한 배제할 거예요. 네, 저점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서 우리가 탄탄한 바닥 위에서 상승만 맛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5월에 아직 타점이 안 나간 것들이 많아가지고 섣불리 제가 공개를 해드리기 좀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수익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5월부터 9월까지 말씀드렸어요. 100일 동안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나도 이렇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적립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 리스트업 끝난 거 보내드릴 거고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대응이라 하면은 타점에서 어떻게 사야 되며 왜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고점인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라.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매집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수익률 단기간에 안전하게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로만 추려놨기 때문에 안 받아가면은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이런 것들 다 채널 성장의 일환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사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아닙니다. 3개월이라면요 그렇게 장기적으로도 진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적립해 나간다 쌓아 나간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셔서 우리가 올 여름에는 수익만 날 수 있게 준비를 해보는 거에 정말로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